세상 속 이야기가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아들 고민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요. 네. 진짜로 착한 아들이었는데, 네. 사춘기 겪은 누나가 있거든요. 네. 그 누나를 보고 안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에 계속 뚱뚱거리고, 엄마한테 썽지 부리고 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워요. 매를 들자니 마음이 아프고, 매를 안 들자니 이거는 큰일 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구체적으로 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요즘에 이제 늘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계속 게임에만 빠져 있다가 그것도 주의 주면 성질을 버럭 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고 베개를 때리고 그래서 또 아래 화는 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좀 할 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퉁퉁거리고 또 가버리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첫째 때문에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각오는 했는데 믿었던 아들이었어서 이런 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뭐 다들 잘 견디면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주기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누구나 폭풍 속에 들어가면 힘들지만, 겉으로 또 마음으로 힘들지만, 여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경계의 어떤 폭풍 속에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평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감정의 어떤 흔들림 없이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선은 첫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마음적으로 평온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냅둘까요?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는 계속 지금 아들을 그대로 내비두는 게 답이냐, 아니면은 혼내는 게 답이냐, 답을 찾고 계시죠? 네. 그렇게 계속 정신이 내비둬야 되냐, 혼내야 되냐로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답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 답을 찾고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어딜 보낼까요? 아이를 어디 보내지 않는 이상은 자꾸 보면 우라가 치밀고 예쁘게 말했다가 아들이 퉁퉁거리면 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가 또 마음을 가라앉혀서 우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뒤돌아서 네 그랬다가 약속을 또 어기면 이거는 또 2배, 3배로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그러면 제가 딴 데로 가 있을까요? 어머니, 네? 지금 어머니는 계속 또 답을 찾고 계시잖아요. 계속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냐, 라고 이제 계속 답을 찾고 계시는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옳으냐의 답을 찾기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정심을 이제 유지하고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머님은 지금 그 감정의 동요에서 머리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그러면 피해야 되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하는 것도 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살인의 욕구를 느낄 만큼 살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아주 내가 너무 극복하기 힘들다. 도저히 이것은 정말 이 허리케인 같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잠시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길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길은 뭐냐면, 우리 마음 랩소디에서 늘 얘기하다시피 스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네. 화가 나잖아요. 네. 스톱을 하는 거예요. 스톱. 근데 이 스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스톱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을 멈춘다는 게 뭔지도 지금 개념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차를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차가 달리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스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계속 그 아들의 어떤 행동을 본 순간
감정이 지금 휘몰아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선 내가 자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마음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화가 나는 줄도 모르고 화가 나버려요. 내가 언제 화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난 줄도 몰라요. 계속 내 마음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쪽으로 계속 이 방향을 돌리다 보면 몽글몽글 저 밑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머니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화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첫째 때문에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걸 알아요. 아, 잘 됐습니다. 첫째 딸이 아주 은혜네요. 첫째 딸이 그렇게 속을 썩였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단련이 돼서 지금 상황은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마음 공부의 첫 단계가 거기서 온전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올라오는 마음을 쭉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대로 쭉 달려가는 그 마음을 우선은 스톱 시키는 것인데 지금 스톱 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가 쭉 나는 건 쟤를 어떻게 하지? 내가 막 짜증이 난다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서 쟤를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여기까지는 왔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면 폭발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마음의 대응 방식이나 이 생각의 습관이 계속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 마음 공부 첫 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추후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그 화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그 퐁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감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집 친구 이야기를 듣잖아요. 옆집 친구 딸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엄마처럼 화가 나나요? 아니요. 화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는 그 엄마한테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 있죠. 네. 그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에 빠져버리지 말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스톱을 내 감정은 스톱시키고 내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지금 나와 내 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내 아들과 내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혜로운 답을 지금 어머님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근데 그것이 내 감정이라는 것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 지혜가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스톱을 한 뒤에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스톱을 하라 하지만 스톱이 뭔지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스톱은 이 감정의 원인을 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